칼로리에 거짓말. 모든 칼로리는 똑같을까? 칼로리에 관한 두 번째 잘못된 고정관념은 다이어트 관련 책자나 TV에서 방영하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흔히 발견된다. 뉴욕 주립대 건강과학 리처드 파이먼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비만을 물리치려면 쓸데없는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한다. 가령 1칼로리는 1칼로리다라는 생각부터 버리는 것이 좋다. 칼로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칼로리는 똑같은 그 생각이 들어왔다. 자, 이렇게 진흙탕의 물을 마시려고 하느냐?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갈증을 해소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을 덜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칼로리의 질에 대한 4가지 요인은 칼로리 계산법은 생각해보면 오염된 공기 속에서 30년 동안 호흡하는 것은 깨끗한 공기 속에서 30년 동안 호흡할 때와는 우리 몸에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친다. 식사량을 줄인 집단은 식사의 질을 바꾼 집단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음식을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결정되는데 포만성은 포만한 감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를 뜻한다. 공격성은 칼로리 체지방 내 저장 수준을 뜻한다. 양분성 칼로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등의 양을 뜻한다. 효율성 칼로리가 얼마나 쉽게 체지방으로 전환되는지를 뜻한다. 포만성이 크고 공격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양분성이 많고 효율성이 낮을수록 칼로리의 질이 높다. 이런 식품을 앞서 언급한 대로 센 식품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호르몬을 더 잘 치유할 뿐더러 과식하지 않고 또 세트 포인트 체중도 낮춘다. 이와는 반대로 포만성이 낮고 공격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양분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높을수록 칼로리의 질은 떨어진다. 이런 식품을 인센 식품이라고 하는데 체내 호르몬에 해롭게 작용하고 과식을 부추기며 세트 포인트 체중을 높인다. 다음은 칼로리의 질적인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들이다. 플로리다대에서는 센 칼로리를 섭취한 사람들이 같은 양의 인센 칼로리를 섭취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5.4kg 이상의 체중이 줄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등등등등. 자, 장기적인 체지방 감소와 건강에 대한 철학이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도덕적인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사고에 관한 유용한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어떤 행동을 누가 해도 항상 이치에 맞는 것을 살펴보면 그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회는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논리는 체지방 감소와 건강 분야에서도 유용하다. 사람들을 평생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는 나중에 체지방을 다시 얻기 위해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 평생 실행하기에 충분할 만큼 합리적이지 않다면 당장 집어쳐야 한다.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그것을 지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소했던 체지방을 다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1시간에 97kg을 달리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 페달을 멈추자마자 속도는 줄어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먹고 운동하는 방식을 바꿨다가 다시 그 방식을 멈춘다면 체지방은 신속하게 다시 늘어날 것이다. 칼로리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포만성. 우리에게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음식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는 식품은 1칼로리는 1칼로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참치, 통조림과 브로콜리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배부르게 하는 반면 칼로리 수치가 똑같은 캔 맥주는 어째서 안주로 피자를 더 먹게 만드는지 생각해 봤는가? 우리의 배를 채우고 배부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칼로리의 능력을 가리켜서 포만감이라고 한다. 음식의 센 수준을 평가하는 것 첫 번째 측정법은 포만감인데 더 적은 칼로리로 배를 채우고도 더 오래 배부른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식품의 포만성 가치는 아주 높다. 미국에 발표된 어느 연구에서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을 가진 비만 환자 10명을 3주 동안 추적했다. 결과 포만성이 낮은 탄수화물과 당분을 피하고 포만성이 높은 단백질과 자연지방을 원하는 만큼 양껏 먹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매일 저질식품 1000kcal를 멀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저질식품 1000kcal를 추가적으로 더 먹은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포만감을 느꼈다. 어째서 매일 1000kcal를 멀리하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포만감이 뛰어난 양질의 식품을 먹으면 음식의 양이나 영양분에서나 아주 충분하면서도 더 빨리 배가 부르고 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절로 과식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질 좋은 식품을 통해서 더 많은 영양분과 에너지를 얻고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칼로리를 과잉 섭취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음식을 적게 먹음으로써 소량의 영양분을 얻게 되어서 배고픔, 피곤함, 짜증스러움을 유발하는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 포만감이 높은 음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내 부위는 시상하업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 언제 만족을 느끼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 조건. 우리가 먹고 있는 칼로리가 소화기관을 얼마나 팽창하게 하는가. 우리가 먹고 있는 칼로리가 단기적 포만감 호르몬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먹고 있는 칼로리가 장기적인 포만감 호르몬을 얼마나 작용하는가. 음식을 얼마나 섭취해야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관이 팽창하는지는 음식에 있는 수분과 섬유질의 양에 따라서 다르다. 섬유질은 벌크 또는 식이섬유라고 불리는데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같은 성분과는 달리 체내에 소화되지 않고 인체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소화기관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배부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많은 양의 수분과 섬유질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것은 팽창을 통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배부르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바로 수분이 많은 섬유질을 가진 200kcal와 샐러리와 같은 칼로리에 해당하는 건조한 무섬유질의 꼬마곰 젤리보다 우리 몸을 더 만족시키는 이유다. 샐러리는 꼬마곰 젤리보다 수분이 30배가량 더 많고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관을 더 많이 팽창시키기에 훨씬 큰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식품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도 중요하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단백질 함유량이 내려하여금 배가 고픈지 부른지를 분간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워싱턴대 연구팀이 실험 대상자들에게 고단백질을 15%에서 30% 늘린 식사를 제공하면서 칼로리를 무제한으로 추가해서 먹게 했다. 그러자 그들은 매일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여분의 441kcal를 멀리하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서섹스대 연구팀은 실험 대상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각각 고단백질과 저단백질 식사를 하게 했다. 다음 식사 때 고단백질 식사를 한 사람들은 저단백질 식사를 한 사람들보다도 배고픔을 훨씬 덜 느끼면서 무의식적으로 26kcal를 덜 먹었다. 영국 리즈대 연구팀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전부 같은 양의 음식을 먹게 하고 한 집단에게만 단백질 성분을 추가했다. 결과로 고단백질 음식을 섭취한 집단은 무의식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저단백질 식사를 한 집단보다 칼로리 섭취량을 최소한 19% 줄였다. 과학은 정직하고도 분명하다. 더 많은 수분, 더 많은 섬유질, 더 많은 고단백질은 결국 더 높은 포만감을 부른다. 이는 더 높은 포만감은 더 이상 세이트 포인트 체중을 높이는 저질 식품 따위는 먹지 않게 된다는 걸 뜻한다. 우리가 먹어야 할 센 식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칼로리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공격성. 챕터 8. 칼로리는 체지방으로 조절된 가능성에 따라 아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된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통경찰과 같다. 칼로리가 공격적으로 교통경찰에게 접근할수록 체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은 크다. 소화기관은 칼로리에 먼저 우리 몸을 채우거나 치유하라고 지시한다. 이때 교통경찰은 우선에 몸 안에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재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체가 본래의 작동을 계속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만든다. 칼로리가 안정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교통경찰은 그들을 훌륭하게 안내하여 몸에 유익하게 쓰이도록 한다. 하지만 고분고분하지 않은 시민들을 만나면
교통 경찰도 당황하듯이 우리 몸도 음식물의 공격적인 요구를 한꺼번에 무더기로 처리하게 되면 원리의 직무를 최상으로 해내지 못한다. 이처럼 칼로리가 교통 경찰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가면 그는 벌컥 화를 내면서 지방세포 안에 가둬버린다. 가령 팝스타 한 접시와 과자 한 봉지를 먹고 나서도 만족하지 않고 후식으로 탄수화물이 듬뿍 포함된 감자칩에 초콜릿까지 먹으면 경찰은 버럭 화를 내면서 전부 다 지방세포로 보내버릴 것이다. 이런 지방세포 안에 있는 칼로리가 갇혀 있지 않게 하려고 양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의 몸은 원래 많은 양의 음식을 문제 삼지 않는다. 문제 삼는 대상은 공격성이 높은 음식이다. 생식품 500kcal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분히 혈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몸에 해로운 500kcal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보다도 체지방에 저장될 가능성이 훨씬 낮다. 인체 내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들을 일단 체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 바로 이때 영양분이 체내의 소화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속도를 나타내는 당지수와 이에 일회 섭취량이 주는 영향을 반영하여 혈당을 예측하는 지수인 당부하 지수에 문제가 생긴다. 당부하 지수는 식품의 공격성과 식품을 섭취했을 때의 칼로리를 함께 측정하는 데 쓰이는 수치로 이때 나타나는 칼로리의 공격성에 관한 수치는 경찰서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현장 수배범 포스터와 같다. 가장 위험한 범죄자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로리의 공격성, 혈당 지수, 그리고 당부하 지수 같은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몸이 어떻게 스스로 연료를 채우는지를 알아야 한다.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몸이 만든 포도당, 글루코스라는 당분으로 작동한다. 칼로리가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은 단지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칼로리일수록 혈관성의 당지수를 더 빨리 증가시킨다. 칼로리가 더 빠르게 당지수를 높일수록 몸이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포도당을 갖게 된다. 바로 이때 교통경찰이 과도한 포도당을 지방세포로 이송시키는 것이다. 많은 양의 음식과 현재 갖고 있는 많은 양의 포도당의 차이도 중요하다. 우리 몸이 그때그때 지닐 수 있는 포도당 지수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실컷 먹으면서도 체지방 축적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혈당 다이어트가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인 이유다. 저혈당 다이어트에는 당지수 다이어트, 당부하지수 다이어트, 사우스 비치 다이어트, 저인슐린 다이어트, 그리고 황제 다이어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도한 혈당 소진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효당은 놀라울 만큼 적은데도 일반적인 서구식 식단은 혈당을 높이는 음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건강 관련 전문작가 스티브 피너는 우리 몸이 어느 때건 40kcal 내외의 포도당을 항상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몸이 으깬 감자나 밥 한 공기를 소화시킬 때 포도당의 200kcal 중에서 대부분을 신속히 어딘가로 이동시켜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그 어딘가는 바로 지방세포를 말한다. 지방세포는 체내의 지방 대사를 조절하고 갖가지 분비물질을 통해서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백색 지방세포와 갈색 지방세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방세포는 백색 지방세포를 가리킨다. 여기에 쌓인 중성지방은 공복 시에 가수분해 되고 이때 다시 유리지방 형태로 혈류로 운반되어서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비만한 사람은 지방세포가 커지고 수도 증가하게 된다. 만약에 어떤 칼로리를 지방세포에 보내고 싶다면 공격성이 덜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센 식품을 정상적으로 섭취하면 포도당이 과다하게 혈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우리가 수분, 섬유질, 고단백질로 채워진 포만감 높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자동적으로 저혈당 지수 식품을 먹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체지방 축적을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양질의 식습관은 관상동맥이나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줄어들게 하고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은 대부분 비공격적이어서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전혀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게 바로 지방을 함유한 식품이 무지방 식품보다 공격성이 낮은 이유다. 물론 순전히 지방으로만 이루어진 오일류, 버터, 크림은 센 식품이 아니다. 이런 식품이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고 영양소도 별로 없으므로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